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2년 신작 노트북들이 시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갤럭시 북2 프로는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인텔의 아크 그래픽까지 탑재했어요. 노트북은 제조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서의 성능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시장에 출시된 노트북 중 아크 그래픽을 탑재한 제품은 갤럭시 북2 프로가 유일해서 비교군은 없어요. 하지만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인텔 아크 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인텔 아크 그래픽은 총 5종이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A350M이 갤럭시 북2 프로에 탑재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북2 프로는 12세대 인텔 코어 i7-1260P를 탑재하고 있고 11세대 비교를 위해 가져온 갤럭시 북 프로는 11세대 인텔 코어 i7-1165G7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인텔 아크 그래픽을 탑재한 갤럭시 북2 프로에는 인텔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DTT는 시스템 제조업체가 시스템 성능, 배터리 수명 및 열에 맞게 시스템을 동적으로 최적화하도록 구성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입니다. DTT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발열이나 부하에 따라서 CPU와 GPU의 성능을 조절하거나 내장 GPU와 외장 GPU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성능을 다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DTT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본 상태에서 그래픽 설정에 가보면 프로그램별로 성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성능이 필요라는 게임 등은 알아서 고성능으로 잡혀 있기도 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자동 설정 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크부터 게임 테스트까지 DTT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와 DTT를 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DTT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기본 상태에서와 고성능을 설정했을 때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외장 GPU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 GPU만 사용했을 때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도 보여드려요. 이때 삼성 세팅의 배터리 및 성능에서 고성능, 윈도우 설정 전원 및 배터리의 전원 모드를 최고 성능으로 설정하는 것은 모든 테스트가 동일합니다. 다만 램 용량은 16GB로 똑같은데 갤럭시 북2 프로는 LPDDR5고 갤럭시 북 프로는 LPDDR4X예요. 첫 번째 테스트는 CPU 인코딩 성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크 시네벤치 R23인데 여기서는 DTT 설정 변경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갤럭시 북2 프로의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i7-1260P 성능이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i7-1165G7과 비교해서 상당히 향상된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코어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성능을 강조하는 P코어가 들어가면서 TDP가 15W에서 28W로 증가한 영향도 있어요. 3D마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 점수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DTT 설정에 따라 눈에 띄는 점수 차이는 없는데 DTT를 껐을 때 약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점수가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강한 부하가 걸리는 타임 스파이 점수도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DTT를 껐을 때 CPU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시네벤치 R23과 3D마크 벤치마크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DTT 설정 차이에 따라서 최고로 낼 수 있는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DTT를 껐을 때 조금은 더 좋고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비교해서 성능 향상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3D마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스로틀링 수준을 체크했어요. 상대적으로 부하가 덜 걸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DTT 설정에 따른 차이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부하가 더 걸리는 타임 스파이에서는 DTT를 껐을 때 스로틀링이 확실하게 덜 걸렸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을 유지하는 게 필요로 할 때는 DTT를 꺼버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DTT가 작동해서 발열, 배터리 성능 등 시스템을 스스로 최적화하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1시간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레임과 CPU 온도, CPU와 GPU의 소비 전력을 체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인텔 아크 그래픽 초청을 맞춰서 먼저 보여드리고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비교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도 보여드려요. 첫 번째, 비교적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롤은 그래픽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DTT 기본 설정, DTT 고성능 설정, DTT를 껐을 때 결과를 함께 보면 플레이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이로 사실상 게임 성능 차이가 없어요. 프레임이나 CPU와 GPU의 소비 전력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CPU의 온도는 DTT 기본 상태가 다른 두 조건보다 약간 낮아요. 아무튼 롤은 노트북 설정에 상관없이 아주 언제나 쾌적하게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중간인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DTT 기본 설정과 고성능 설정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DTT를 껐을 때 CPU와 GPU 소비 전력이 모두 증가하면서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특히 하위 1% 프레임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순간적인 프레임 드랍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가한 성능만큼 CPU의 발열도 증가했어요. 세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렌더링 크기 90,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으로 태그 맵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버워치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DTT를 껐을 때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오면서 CPU의 온도는 다소 높아져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는 DTT를 껐을 때 CPU의 소비 전력이 표신하게 올라가면서 프레임 방어가 잘 됩니다. 즉 인텔 아크 그래픽 A350N과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i7-1260P 조합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에서는 약간의 발열을 감수하고 DTT를 끄면 그래픽 옵션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게임을 제법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만지면서 느끼는 체감 발열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을 때 측정을 해보면 DTT가 작동하고 있을 때 최고 41도대를 기록하고 DTT를 껐을 때는 최고 44도대입니다. 경량 노트북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키보드 위에 최고 온도가 44도대라면 괜찮은 수준이라서 DTT를 꺼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인텔 아크 그래픽 초점을 맞춘 게임 테스트 결과에 이어서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비교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볼게요. 화면에서 왼쪽은 12세대, 오른쪽은 11세대고 두 노트북 모두 내장 그래픽만 사용했습니다. 먼저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했는데 소비 전력에서 차이가 나고 프레임 수치도 12세대가 더 높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차이는 오버워치에서 그래픽 설정 낮음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롤보다 프레임 차이가 더 큰 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오버워치보다 더 높은 성능이 필요로 하는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90으로 테이크 맵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요구하는 성능이 높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오버워치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12세대와 11세대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2 프로를 이용해서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i7-1260P와 인텔 아크 그래픽 A350M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성능은 11세대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향상되었고 인텔 아크 그래픽 A350M은 아크 그래픽 A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엔트리급 모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고사양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DTT라는 존재가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요소가 줄어들거나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인텔 아크 그래픽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갤럭시 북2 프로를 통해 국내 나온 A350M 위에도 A550M, A770M 등 더 상위에 있는 모델들이 빨리 국내에 나와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